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 간에 대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부 간에 대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부 간의 하루의 대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루에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살펴보니까요. 35%가 30분 미만이더라는 겁니다. 1시간, 30분에서 1시간이 40.5%. 그러니까 합치면 무려 75%의 사람이 1시간 미만으로 대화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형제, 자매,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대화가 필요해 이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화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민은 해 뜨기 전에 기 나가 저녁 먹을 때나 됐어 기 들어오고 대체 뭐하고 다니노? 으이? 으이? 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밤에 들어오대요. 이때 이제 동민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니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뭐 했노? 똑바로 안 하면 다리 몽디 뿌 아픈다. 으이? 으이? 이렇게 합니다. 지혜 학교 갔다 왔는데요. 아빠 벌써 가잖아요. 니 아직 졸업 안 했나? 지 올해 졸업했습니다. 밥 먹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대화들이 많죠. 또 반대로 아버지 출근 안 합니까? 나도 물어볼라 했다 아이가. 맨날 밥 차려줄라 카이. 나도 귀찮아 죽겠다 아이가. 응?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 명태인지 몰랐지? 모르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대화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무언가족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세 가족이 사는데요. 이렇게 엄마, 아빠, 아들까지 있는데 주로 이제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예 이제 이혼하려고 이제 아이가 다 크면 이혼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요. 이제 겸상하기가 싫어 따로 밥을 차려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밥 그러니까 남편 밥. 근데 문제는 이제 아들이 혼자 다 큰 아들이 30대인데도 혼자 방에서 바깥에 안 나오고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식사를 3번 하는데요. 하루에 9끼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겁니다. 아우, 되게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사실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낸다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가족들이 의외로 제법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저희 때는 정말 생각 없이 이렇게 바깥에 나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더 심리적으로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실 가족 간에도 소통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대화 시간만으로 관계의 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요, 대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화와 이런 소통의 부재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997년도에 대한항공기가 이제 괌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무려 228명이 이제 사망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블랙박스를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기장이, 이야, 비가 많이 온다. 부기장, 예,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죠? 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감이야, 감. 와, 감 좋네, 좋아. 부기장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추락을 합니다. 이 블랙박스를 분석하던 미국인 분석가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개그도 아니고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요. 또 문제는 관제탑에서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또 여기에서 이제 육안으로 보기도 되게 어려워서, 육안으로 근데 착륙해야 되는 위험이 있어서, 만약 육안으로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관제탑에서도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이라는 독특한 관계를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기장과 부기장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할 때 어떤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제 소통이 비롯되는 소통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대체로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지금은 이제 민간 훈련을 통해서 민간 조종기를 훈련한 사람도 많지만 과거에는 거의 다 공군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 후배가 딱 위계 질서가 아주 뚜렷한 계급 체계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갑과 을이라든지 상사와 부하라든지 어떤 권력자와 수행자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등짝 스매싱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부정적인 표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이제 표현을 완곡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비가 많이 온다. 어쩌면 좋지라는 말이 이제 감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죠. 이 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대로 착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대로 착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도라고 보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말을 못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이야, 감. 좋네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위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난감한데 네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을 덧붙였다가는 이 사람이 이렇게도 이해를 못 하는구나 라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인 분석가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대화 소통은 이런 한국인들의 완곡한 표현은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평화로울 때, 보통 때는 괜찮은데 비상시에 위험할 때는 대단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근무했던 이 에리크 시리데주라는 분은요, 한국인들이 세계 3대 경제대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명하복,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이런 위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소통이 부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소통을 개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권위주의적, 부모, 자녀, 뭐 국가 지도자, 백성이라든지 이런 정근대적인 개념이라든지 사장, 부장, 그죠? 과장, 신입사원 이런 근대적으로 권위적으로 무조건 힘으로 억누르는, 계급으로 억누르는 이런 것들만 벗어난다라면 세계 3대 경제 대국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소통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술적인 요소, 그러니까 어떤 스피치 기법이나 표준어나 발음이나 음색이나 발성법이나 뭐 강의를 하시거나 발표를 한다면 PT 기술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유머나 스팟이나 이미지나 표정이나 외모나 이미지 메이킹이 잘 돼 있거나 어떤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이제 몸을 잘 하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보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그에 앞서서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기꾼, 꾼기질이 있다라고 옛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나치를 선동했던 대표적인 선동가 중에 하나가 게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태인은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전염병이고요. 우리가 총통에게 힘을 더 많이 모아줄수록 전염병은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이 박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이 자리 잡는 것을 그냥 보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수술해서 도려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런 궤변을 비유를 통해서 늘어놓습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지금 들어봐도 너무나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그 말이 현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막 말을 잘하면 막 뭐든지 따를 것 같다라는 이런 앞에서 제가 한번 예전에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사이비 종교라든지 사이비 이런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이게 이제 본질이라는 겁니다. 대화와 소통과 인간관계 본질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